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멀리서 오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이 나라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재기 목사님 그리고 문진숙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아프리카 이민 한인교회 목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멀긴 머네요.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미국에 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힘듦이 많이 감소되더라고요. 네,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하지만 또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자, 듣고 계신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두 분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행복한 동행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서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를 14년째 담임하여 섬기고 있는 이재기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사모님. 네, 같이 동역하고 있는 문진숙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 길게 해주셨는데 우리 사모님 같이 동역하고 있는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한 문장에 다 포함이 된 거죠.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 남쪽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 오셨어요. 또 네. 미국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에 오는 건 제 계획에는 전혀 없었고요. 네네. 하나님 계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일이라고 Only in Love라고 선교 협력 기관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김토성 선교사님이 선교 중에 백혈병이 발병하셨는데 이제 급한 치료 때문에 미국에 다시 오셔야 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제 치료 중에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선교 현지에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교 현장과 또 후방을 이렇게 연결하는 브릿지 사역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후방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원하고 연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오일 선교회 선교 협력 기관에서 그 힐링 캠프를 기획하시고 저희 가정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저희 가정하고 또 선교사님 한 가정하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토성 선교사님은 행복한 동행에도 몇 번 나오셔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또 네. 최근에 물리를 걷다라는 책을 또 집필하셔서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신 그 은혜도 깊숙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남아공 네. 케이프타운에서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하면 사실 선교지인데 네. 또 그와 더불어서 남아공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다. 네, 네. 또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BBC에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 번째 관광지가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래서 네.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유럽이 날씨가 안 좋을 때 케이프타운이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여서 유럽 관광객,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제일 유명한 곳은 역사적으로는 희망봉이 거기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테이블 마운틴이 1년에 한 500만 명이 올라간다는 이렇게 산을 자로 딱 대고 이렇게 자른 것처럼 반듯한 그 테이블 마운틴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선교학적으로는 또 중요한 게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가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문화 언어 적응 훈련을 좀 하시는 곳이세요. 바로 오지로 가면 너무 힘들으니까 한 1, 2년 정도 언어 훈련이나 문화 적응 훈련 하는 곳이어서 선교학적으로도 좀 중요한 곳입니다. 네,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아프리카 하면 당연히 선교지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상당해요. 네네.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이제 숫자적인 통계와 실제 저희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이제 본 어게인 된 크리스천의 비율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당황하긴 하는데요. 네네. 원래는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영향이 있어서 많은 거기 흑인 지체들이 다 본인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교회라는 그 기관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복음적 교회가 별로 없고 아프리카 전통 샤머니즘이나 어떤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영향이 너무 커서 건강한 신앙이나 그런 구원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대부분 셀프 이제 안수를 주고 그냥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동네에서 4-5명 모여서 작은 집에서 막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고 나머지는 다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죠. 선교지가 많네요. 네네. 선교지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백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부유한 곳이 있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또 아주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남아공에 2002년도에 갔는데 저를 안내해 준 선교사님이 남아공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한쪽은 정말 좋은 하우스들이 다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큰 길 하나 건너서는 완전히 그 판자촌 가난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프리카 이렇게 상상이 되는 네네. 그런 가난한 마을의 지체들의 그 동네 한 100만 명 정도가 거기서 모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최첨단 21세기에 그 철판 집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나라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지만 또 부유한 사람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대로 네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네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네네.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공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전에는 한국에 계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남아공을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민 목회에 대한 생각은 이런 표현하죠. 일도 없었거든요. 네네. 와닿습니다. 네네. 네. 일도 없었고요. 제가 남아공에 가게 된 것은 유학을 갔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스텔렌보시라는 곳에 스텔렌보시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바울 신학을 가르치던 홍인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할 때는 눈시울이 항상 빨개져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분이 어디서 공부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사서 뒤에 이제 저자 양력 소개를 보니까 남아공 스텔렌보시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때는 남아공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소했고 더군다나 스텔렌보시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이 공부한 곳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위해서 케이프타운에 가게 됐죠. 네네네. 그분을 보고 호기심을 품고 그분의 네네. 이력을 조사해서 나도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분이 제게 큰 영향을 준 게 목회자도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할 때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물론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복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눈시울이 빨갛게 젖어드는데 어디서 공부했으면 학자는 이제 이렇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인데 가슴도 저렇게 뜨거울까라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쭤봤더니 스텔렌보시를 소개해 주셔서 스텔렌보시 오게 됐죠. 네네네. 이 어떻게 보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네. 감정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학자 네. 되신 목사님을 보면서 네. 좀 그런 경외감을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싶었죠.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유학의 네. 마음을 품고 가셨는데 네. 우리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에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이 남아공에서 공부를 한다고 온 가족이 남아공을 가게 생겼잖아요. 아프리카로.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모님? 사실은 이래봬도 저희가
그 CC예요. 아, 대학원 이름에도 네. 커플이에요. 아, 네. 신대원 커플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저도 그 홍인규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저 교수님 정말 닮고 싶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에 대해서는 같이 꿈을 꾸었죠. 사실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유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저의 기도 제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저희 가족들은 무슨 유학을 아프리카까지 가냐 이러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죠. 예, 걱정을 하셨지만 그러나 저희가 오랫동안 꿈꿔왔고 기도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보통 아프리카는 선교지지 유학 가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유학 결정하고 이제 모교회 어머니가 다시는 모교회 가서 인사드린다고 아프리카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제가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다들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하라고 혹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편견이 무서운 게요. 네. 저도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나 네.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네. 이재기 목사님 성함 뒤에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적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오시니까 네. 선교사님이 있겠지 했는데 네. 직함이 목사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민 한인교회가 있구나. 네. 당연한 얘기지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남아공을 갈 때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결정만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가족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도 함께 동력하고 있는이라고 네. 한 문장으로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동력을 하는 우리 사모님의 의견이 참 중요했을 텐데 네. 기꺼이 예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좋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같이 꿈을 꿨기 때문에 아프리카지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공부하는 학교니까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유학을 마치고 이제 아까 그 이민 목회는 꿈도 안 꿔 일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민 목회를 거기서 시작하게 되기는 쉽지 않았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네.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교회인가요? 거기는 이제 그 항구 도시고 관광 도시인데 1989년에 외항선교회에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 주로 하시는 사역이 항구에서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외항선을 많이 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항선원들이 케이프타운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항구에 들어오면 일단 한 달 이상 머물거든요. 네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민자도 없을 시대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분 선교사님들이 오전에 한국 사역을 가셨다가 오후에는 그 선교사님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 한국어로 예배도 드리고 또 자녀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35년 역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입니다. 와, 1989년에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정말 오래전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정말 이민자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남아공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크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인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전체는 교민이 약 400명 정도 4,0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라는 경제 도시에 대부분 머물고 계십니다. 2,5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에는 한 900명 정도의 교민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45가정 정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전체 케이프타운 도시 한인들 중에 20% 정도가 이제 선교사님 가정, 그다음에 30% 정도가 이제 영구 이민자들. 네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거기가 그래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유학을 오신 이제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기러기 엄마들이 자녀들만 데리고 와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네. 대로 여기 미국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꽤 있고 네, 또 영구 네. 이민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네, 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까 네, 표현하신 기러기 가정도 꽤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두 곳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한인교회에 연령층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네. 보니까 청년부도 꽤 많아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조기 유학으로 오신 부모님들 많으니까 엄마 한 명이 아이들 2명씩 데려오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 MK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최초의 한인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사역을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아이들을 놓고 가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받아서 이제 주일학교 하고 신앙교육하고 그러면 이제 오후에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저희 교회 들려서 아이들 데려가시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한 전체 모이면 80명 정도 모이는데 그중에 50명이 초, 중, 고 대학생들이고요. 정말 젊은 교회예요. 네. 아마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교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은 이제 일반 성도들 자녀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MK들이에요. 근데 MK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자녀, 우리 성도들 자녀들과 함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이루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유학을 오면 부모님들도 공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들의 관심을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아무리 공부를 내가 잘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캐피탈 한인교회 사명 중에 하나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갈 때 위험하기 때문에 자녀를 맡겨두고 간다라고 네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으로 네. 선교 네. 사역을 서포트하는 네네. 교회가 아닌가, 한인교회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 사명 중에 하나를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MK, PK들이 지금 또 양육하고 계시고 네네.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실질적인 선교 사역에도 많이 동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네네. 저희는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선교 최일선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두 가지 사명인데 하나는 선교사들에 대한 케어 부분입니다. 케어. 네네. 그 케어 중에 하나가 이제 MK 그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맡아서 부모님들과의 신앙의 색깔이 동일하도록 한국적인 그 신앙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현지 교회도 못 보내는 게 현지 교회는 신앙이 굉장히 리버럴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중에는 그냥 현지 교회를 언어 때문에 그냥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선교사님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부모님들과. 네, 서로 어떤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서. 네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보내면 본인들과 동일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케어 중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있는 파송교회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45가정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다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송교회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뭐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지만 올 수는 없거든요. 바로.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내일 당장 사역의 인원이 필요한데 파송교회 요청하면 벌써 오는데 이틀이 걸리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든지 선교지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인적 자원, 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제 투입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또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외롭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네네. 또 그래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파송교회나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선교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센터는 후방에 있는 선교센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교의 전방을 전투지를 떠나서 후방으로 와야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투하다 보면 그곳에서 한 이틀, 3일 잠깐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 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센터를 그 선교지, 전투의지에 있는 야전 막사처럼 전투하다 힘들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쉬고 회복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네네. 선교사님들이 언제든 오셔서 본인들이 영적 공급 필요할 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오세요. 사역하다 지치고 힘들면 오셔서 저한테 뭐 하소연하기도 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 교회가 이제 감당하는 거죠. 네. 들으면서요. 네. 참 귀한 교회다. 참 귀한 사역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자녀 케어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네. 큰 고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주시면서 네. 또 파송교회 역할을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끔은 밤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분이나 내 옆에 사는 이웃들이 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MK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MK들이 되게 공부들을 잘해서 거기서 의대를 많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 의사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7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생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앞으로 14명 정도가 배출이 될 텐데 토성 선교사님이 주신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의사들과 선교사님들을 1대1로 이렇게 담당의로 그러니까 가정 주치 담당의로 저희들이 연결을 해줘서 아직은 이 아이들이 뭐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료 상담도 할 수 있고 처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병 이외에 또 가정의학과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의료적 도움을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1대1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담당 그 이제 의사로 있는 그 청년이 선교사님 몇 분들을 자기가 전담해서 그 선교사님 전담 의로 네네. 임명을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선교사님들의 쉼을 위해서는 선교센터를 준비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의료적 도움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저희 교회 이렇게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남아공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근데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의사들 우리 교회 준비시키신 이유는 아프리카의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의료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남아공이 의료적인 자존심이 강해서 타지에서 와서 진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남아공 의사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 선교센터 안에 닥터룸을 2개 정도 준비해서 하나는 일반 의학, 하나는 그 치과를 넣어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도움을 받고 또 선교 현지에 선교사님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가난해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멋집니다. 네. 아까 선교사 자녀 그리고 우리 MK들을 케어하는 게 우리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케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실질적으로 잘 자란 이 MK, 네. PK들을 또 선교지에서 잘 연결시켜서 네. 더 큰 사역의 확장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네. 지금 계획을 꿈꾸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 걔네들을 다음 세대 선교적 자원으로 잘 키워내는, 그러니까 선교적 자원의 모판 같은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다 언어 배우고 문화 다 적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를 이어서 이네들이 이제 선교적 헌신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지금 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목사님의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다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네. 시간이 금방 갔죠. 네. 우리 사모님부터 한 말씀씩 우리 청취자분들께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귀한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또 언젠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또 만날 수 있을 날이 있을지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또 이민자의 삶을 이곳에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짧게. 네,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데요. 저희 한인교회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잖아요. 디아스포라는 거는 본국에 살지 못하고 타국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는데요. 디아스포라라는 또 다른 의미가 옮겨 심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미국 이민교회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 특별한 곳에 옮겨 심어진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 세워진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주 한인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재기 목사님 그리고 문진숙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이민 목회가 그러하듯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목회 해 나가시기를, 그리고 또 더불어 선교지의 한 중심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